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중 여성에게 특히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 바로 갱년기인데요. 흔히 갱년기 이후를 여성성의 상실이나 노화의 시작으로 여기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갱년기 이후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시인 마야 안젤로의 깊은 통찰과 함께 갱년기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을 탐구할 것입니다. 안젤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내 지식으로 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성장하는 것을 내 지식으로 삼는다. 이 말처럼 갱년기 이후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마법 같은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갱년기,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나를 만나는 문인가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때, 나는 이제 늙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는 서글픈 생각에 잠기셨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통증,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감, 그리고 거울 속 달라진 내 모습까지. 갱년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혼란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는 종종 여성의 젊음과 생식 능력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기능이 쇠퇴하면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편견에 도전하고 갱년기 이후의 삶을 재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시선을 제시할 것입니다. 바로 마야 안젤로의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모든 변화는 성장의 기회이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지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평화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아일화, 황혼의 정원사, 순자 씨의 두 번째 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올해 60세가 되신 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50대 초반 갱년기를 맞이하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늘 활기 넘치던 그녀였지만 갱년기 증상들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열감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고 낮에는 이유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은 다 지고 시들어가는 가지만 남았나 보다.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야 안젤로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안젤로의 삶은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고 결국 세상에 희망과 지혜를 전하는 위대한 존재로 피어났습니다. 특히 스틸 아이 라이즈라는 시에서 안젤로가 보여준 불굴의 정신은 순자 씨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아직 나는 일어설 수 있구나. 내 안에 숨겨진 힘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후 순자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햇살을 맞으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작은 모종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들어가는 줄 알았던 식물도
적절한 물과 햇빛 그리고 보살핌을 받으면 다시 생기를 되찾듯 자신의 몸과 마음도 정성스러운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자 씨는 텃밭에서 식물들을 돌보듯 자신의 몸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맨손 체조를 하며 몸의 유연성을 길렀고 이웃들과 함께 수확한 채소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음의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를 뽑아내고 감사와 긍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안젤루가 강조했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갱년기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정원을 발견하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내 삶의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갱년기 이후의 삶이 결코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돌보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마야 안젤로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시 쓸 기회를 얻는다. 갱년기 이후의 삶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이는 갱년기 이후 여성의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갱년기라는 신체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순자 씨는 처음 갱년기를 상실로 여겼지만 마야 안젤로의 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자기 효능감을 높였고 텃밭을 가꾸고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기 쉽지만 작은 성공 경험의 꾸준한 운동으로 통증 완화, 건강한 식단으로 활력 증진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다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둘째, 인지 재구성의 힘입니다. 순자 씨는 갱년기를 시들어가는 과정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텃밭 가꾸기를 통해 돌보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었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심리 기술입니다. 갱년기를 단순히 힘든 시기로만 보는 대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시간,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시간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재해석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셋째, 자기 연민의 필요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내가 약해졌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야 안젤로의 철학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연민은 고통받는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력을 높이고 신체적 불편감을 덜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목적 의식과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순자 씨는 텃밭 가꾸기와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목적 의식과 연결감을 찾았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공허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야 안젤루는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타인을 돕는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삶의 목적 의식을 재정립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지만 따뜻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갱년기 이후의 삶은 단순히 호르몬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에 대한 태도를 재정립하는 심오한 여정입니다. 마야 안젤루의 지혜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야 안젤루의 지혜와 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갱년기 이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실질적인 건강관리 팁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꾸고 돌봐야 할 나만의 소중한 정원임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로 내 몸을 위한 영양의 지혜. 즉 음식이 곧 약이다. 마야 안젤루는 음식은 우리 몸과 영혼을 위한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신진대사 저하 등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 올바른 식단은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치료제가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 뱅어포,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 외에도 고등어, 연어 등 등푸른 생선이나 강화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콩류인 두부, 된장, 청국장, 그리고 석류, 아마씨 등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특히 근육량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계란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건강한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공식품인 설탕, 카페인 등은 줄여보세요. 이러한 식품들은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활력과 유연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내 몸과 대화해 보세요. 인생은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마야 안젤루의 말처럼 우리 몸도 꾸준히 움직여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근력과 유연성이 감소하기 쉬우므로 이를 보완하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기초대사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아령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주 2, 3회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성 및 균형 운동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등은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흔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생활 속 움직임 늘리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집안일 할 때 스트레칭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 중 하나인 내 안의 정원 가꾸기입니다. 마야 안젤루는 행복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주는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몸만큼 마음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먼저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고리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순자 씨처럼 갱년기를 새로운 기회로 재해석하는 인지 재구성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취미 활동 및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뇌를 활성화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등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전문가 도움도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로 따뜻한 관계와 사회적 연결입니다. 마야 안젤루는 혼자서도 강하지만 함께라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고립감을 느끼기 쉽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삶의 활력소이자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먼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배우자,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나누세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친구 및 동료와의 교류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목적의식을 찾고 소속감을 느끼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멘토 또는 멘티 찾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멘티를 찾거나 더 앞서간 시니어들에게서 지혜를 얻을 멘토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기 옹호로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야 안젤루는 당신의 건강이 가장 큰 부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도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특히 골밀도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심혈관 검사 등을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치의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갱년기 증상에 대해 주치의와 솔직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영양제 섭취입니다. 식단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영양제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증상일지 작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의 변화나 불편한 점을 기록해두면 주치의와 상담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야 안젤루가 인생은 한 번뿐이므로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이 시기는 여러분이 더욱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지혜를 꽃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고 세상과 연결되며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찾아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 변화의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자 씨처럼 자신만의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